불안명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비츠 교수가 개발한 건데 불안명상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행복명상에 필요한 주제로 이렇게 다루기 위해서 불안명상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고요. 핵심은 만일 무엇 못하면 그럼 무엇 못하면 되지 뭐 이프된 용법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들면 억지로 저항하려 하거나 덮어버리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억누를수록 더욱 거세게 일어나는 생각의 속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그리고 해결책까지 미리 생각하면 편안해진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앞두고 마음이 불안한 경우에 만일 시험을 칠 때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그럼 무시하고 흘려버리면 되지 뭐. 또는 만일 시험 칠 때 떨어지면 그럼 또 다시 보면 되지 뭐. 이렇게 미리 해결책까지 생각해두는 이런 과정이 되겠죠.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술을 끊는 금주 결심을 하고 나서 술을 마시고 싶어서 불안해질 경우 만일 음주에 대한 충동이 들면 그럼 껌을 씹으면 되지 뭐. 또는 물을 마시면 되지 뭐. 이렇게 해결책까지 생각해 놓는 겁니다. 자, 이것은 참자 기도입니다. 꼭 이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례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여러분도 이러한 자신이 원하는 바가 있다든가 또는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를 만들어서 매일 반복하는 것도 특히 이 긍정의식을 회복할 수 있게끔 그러한 행복에 이를 수 있는 이런 기도 명상을 만들어 놓는 것도 좋겠습니다. 긍정 단어 쓰기는 이 긍정 단어를 쓰다가 보면 단어 하나하나에서 느껴오는 풍겨지는 냄새가 있습니다. 느낌. 이러한 느낌들을 하루에 30번 이상씩 쓰면서 자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자각을 해서 하나하나 자기 자신에게 내면화 시켜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0번 이상씩 이러한 긍정 단어를 매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잠자기 전에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긍정명상. 이거는 좋은 글이라고 하는 작은 수첩과 같은 책에서 제가 따온 건데 내용이 하도 좋아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내용 괜찮으시면 읽어보시고 이대로 매일 이렇게 한 번씩 읽으면서 감상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좋은 생각만 가지고 사세요. 나에게 생명이 있음을 감사드리며 내 생명을 통해 남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생각 중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여 내 삶이 날마다 좋아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긍정명상도 되고 또 아울러 감사명상도 되겠습니다. 이 소중명상도 이 좋은 글이라고 하는 작은 문학지에서 따온 건데 참고적으로 보시고 내용이 괜찮다라고 생각되시면 이렇게 소중명상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당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품고 살면 좋은 삶을 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그리고 행복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글귀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행복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러한 시기나 이런 것들을 매일 보고 그러면서 생활 속에서 소중함이라든가 긍정적인 것들,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러나게끔 생활을 하다 보면 행복은 저절로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은 열쇠와 자물쇠라고 하는 것인데 자물쇠, 이쪽은 열쇠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우정의 열쇠를 사용해라. 불행한 사람을 만나면 자비의 열쇠를 사랑하라. 이런 것들인데 덕 있는 사람을 만나면 덕스러움을 배워라. 사악한 사람을 만나면 무관심의 열쇠를 사용해라. 예를 들어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서 행복해졌어요. 근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나의 마음은 배가 아파요. 그런데 배가 아플 게 아니고 우정의 열쇠를 사용해서
가서 축복을 해주고 축하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렇게 잠세와 열쇠 이런 것들을 마음가짐을 바꿔서 그래서 이제 행복한 마음이 들고 긍정적 마음이 들게끔 해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사촌이 고급차를 샀을 때 경우를 이제 예를 들은 건데 행복한 사람을 만났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저 차를 봐. 사촌은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었을 거야. 험담을 하고 흉을 보고 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우정의 열쇠를 사용하면 사촌이 고급차를 샀구나. 군하죠. 지난번 차는 고장이 자주 났었겠지 하고 생각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 참 잘된 일이야. 감사할 일이지. 이렇게 열쇠와 자물쇠를 사용하는 겁니다. 간에도 이것은 전부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간 기능이 떨어져 있고 간에 문제가 있는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소주잔 4분의 1을 올리브유로 채우고 4분의 3은 사과즙으로 채워서 잠자기 2시간 전에 공복에 복용하고 잠을 자는 겁니다. 그래서 간이나 담낭에 축적된 독소들을 배출해내는 것이죠. 자, 다음은 수행일지 쓰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 월요일 서부터 일요일까지 평균과 합계를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의 라이프 케어를 해주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겁니다. 자, 이것은 건강증진 생활계획표 작성하는 요령입니다. 목표, 그리고 원스톱 맞춤 건강 방법, 식이요법, 운동관리, 스트레스, 이것은 6가지 건강증진 행위를 어떻게 계획하고 실천했는지에 대한 것이고, 요가에 대한 것, 요가 수련, 아로마, 기타, 해독 비만 프로그램 1주차부터 6주차까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생활 계획 속에 집어넣고 실천을 하고 제대로 실천이 되어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고, 실천이 안 돼 있으면 이제 안 된 것을 찾아내고 다시 개선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자기 관리를 해나가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12강에서는 잠자기 전에 하는 일, 그리고 행복 길들이기 명상, 요가 심신 이완 수련, 삶의 혁신적 관리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그리고 행복 길들이기에서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삶의 혁신적 관리에서는 생애 사주기에 대한 말씀 드렸고, LPR과 LMS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중 틈틈이 하는 일에 대해서 대표 강점 경험하는 것, 그리고 주말에 하는 일, 대인관계, 스트레스 관리, 자아실현, 다이나믹 명상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습에서는 대표 강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런 방법을 아시고, 그리고 이제 실기,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센터에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실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해법을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실기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도 모르겠으면 이제 센터를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공부하고 배워보는 이러한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12강을 마무리 지었고요. 이제 다음 강의는 13강 저녁에 하는 일 중에 미술 치료에 대한 미술 심리요법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